예, 중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상을 지부 운영위원, 이제 지부 대의원, 초급 간부죠.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뭐 중급 간부들한테 이런 내용들은 뭐 크게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일단 지부에서 노동자 활동을 처음 시작한 간부라고 이제 지부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간부가 도대체 뭐냐, 이런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한 좀 사례를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다 사례를 담지는 못했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담아봤는데 보시고 의견들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부 대의원들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빙의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간부 생활이라고 간부론 강의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우리말이죠. 지혜롭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똑똑하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다 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부님들이 슬기로운 간부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오늘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부 생활, 간부 활동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조합의 간부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답을 안 하시겠죠. 간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가장 앞장서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부는 조합의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부, 보통 우리 지부의 상황을 보면 지부장님을 비롯한 한두 명의 간부들이 거의 지부를 다 이끌어 가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간부를 잘 육성하고 간부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잘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간부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 원리, 그리고 간부의 지위와 역할, 자세, 그리고 간부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꼭 이것만은 같이 하자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 간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 원리, 이것을 잘 알아야 간부가 자기 역할을 잘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 원리는, 이 성격을 잘 알면 여기에서 운영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성격,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입니다. 대중조직에 상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활동가 조직, 전위 조직, 뭐 이런 거죠. 노동조합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노동조합은 자신의 성별, 나이, 직렬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합니다. 요구와 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이.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중조직이라는 성격에서 그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중조직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은, 노동조합은 계급조직입니다. 자본가를 위한, 사용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자 계급을 위한 조직이죠. 그래서 계급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서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 대중조직과 계급조직이라는 이 두 가지 성격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운영 원리, 바로 자주성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조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방점을 지키는 거죠.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면 그것은 노동조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운영 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바로 대등한 노사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측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주성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부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스스로 총회 오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부장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총회 하는데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되지 않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총회를 하면 조합원들이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시장이나 구청장을 부르면 참석을 하면 우리 시장도 옵니다, 구청장도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기관장의 힘을 빌어서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 여기 개입되어 있지 않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왔어요, 구청장이 왔어요. 근데 민주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할 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는 민중의례 그 자리에 있어 불편하니까 끝나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행사 시작도 전에 왔다가 자기 발언만 하고 지부장이 인사말도 하기 전에 바쁜 일정을 핑계로 그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노조에서 이걸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지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 노조의 자주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사례로 좀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운영 원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중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의 성격에서 나오는 운영 원리입니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우리 조합원들 의사를 모아가려면 절차적으로 민주주의가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규약, 규정, 규칙에 따른 원칙적인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와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민주적인 절차,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대응할 논리가 없는 거죠. 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냐? 그렇게 되면 자주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성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수단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주성과 민주성은 어용노조냐 민주노조냐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운영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투쟁성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성격 중에 계급조직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운영원리입니다. 노사간 상생, 윈윈하는 노사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사정 대화에 끌어들이면서 했던 얘기죠. 근데 과연 노사가 상생하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한가? 본질적으로 노사는 대립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 없이 쟁취한 역사는 없다. 투쟁은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만, 투쟁 없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대원칙입니다. 이 투쟁성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노동운동 10년에서 사장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에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인간이냐.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예, 우리가 법의 노조 시절에 노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법 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에게 많이 호의적입니다. 협조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뀌었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본성이다 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쟁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이 투쟁성이라는 운영원리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 또한 이제 계급 조직인 노동조합의 성격에서 나온 운영원리입니다. 연대성입니다.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단위 사업장에 우리 조합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지위만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대성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 앞에 공무직 노조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청사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조합원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죠.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그 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을 보면서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투표시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 공무직 노조와 우리가 대립을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인가? 노동 간의 갈등.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용자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만 이들과 우리는 과연 적대적인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지부장님들과 간부님께서 비록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도 있고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동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 그리고 시를 상대로 교섭을 하든 투쟁을 하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투쟁성과 연대성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운영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주집중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한 것은 함께 실현을 위해서 함께 실천하자, 함께 집행하자라는 겁니다. 소수가 있고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해서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공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정한 대로 집행이 되고 그 집행을 나중에 함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부 운영위도 그렇지만 조합의 회의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부 운영위에서 사업계획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이 됐는데 소수 의견을 냈던 간부가 승복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결국 내 말이 맞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한 대로 집행이 잘 안 되겠죠. 소수가 결정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서로가 핑계를 대겠죠. 상대방에게. 다수는 소수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소수는 자기 의견이 맞았는데 잘못된 결정이라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집행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집중제가 아주 중요한 운영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운영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성격, 대중조직, 계급조직입니다. 운영 원리,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민주집중제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운영 원리가 있는데 간부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노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부의 지위부터 보면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의 주인된 역할을 하게 하려면 간부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간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입법청원 과정에서 보셨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가 다가가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근데 그것을 어려워하는 지부장님들이 있었고 해보자라는 지부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간부의 차이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 바로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는 투쟁의 안내자,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단결의 구심, 힘을 만들어내는 결정체다. 그래서 조직의 수준과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간부다라는 것이 간부의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부는 조직의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결정과 집행은 이런 단계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들, 현장의 상황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을 조직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결정한 바를 집행하는 것이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수집과 집행 이것만 남으면 자판기 노조가 됩니다. 자판기 노조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간부들이 그냥 알아서 뚝딱뚝딱 해결합니다. 이것이 자판기 노조인데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부의 지부장이 전임으로 이제 4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현장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합원들과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현장의 요구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지부 간부가 보기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지부장이 돼도 전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노동자 활동도 잘해서 인정받는 간부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지부의 운영위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 다 문제죠. 이런 지부장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간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이게 어렵겠죠.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근데 부서에서 일하면서 노동자 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결과를 빨리 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괴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간부들의 모습도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역할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부의 자세는 간부가 가져야 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올바른 대중관, 조합원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게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은 간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중관을 가지는 것이 간부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지부 조합원들은 조합비 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노조에 불만이 너무 많다. 그동안 노조가 한 일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맨날 우리 조합원들은 노조가 한 게 뭐 있냐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우리 하위직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인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합원들이 참여한 투쟁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간부 몇몇이 상층과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교섭을 통해서 그냥 해결한 그런 경우들, 우리 조합원들이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했다라는 걸 홍보물을 통해서 잠시 알지는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관 측에서 시장이 구청장이 해준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관입니다. 이 조직은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이 올바라야 된다. 우리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고 교섭을 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관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 지부장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더라 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조합원들과 지부의 간부들이 지부장으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그 지부장을 지부장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의 지위가 똑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부장 개인을 떠받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조합원들의 지위가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 그것이 조직관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러나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조합원들이 간부들을 보면 그 간부의 품성이 이러한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잘 수련하는 것,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박, 검소, 겸손, 용감, 성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는 것, 간부의 기본 자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부들이 평소에 일상 활동에 있어서 이것만은 제대로 하자라는 핵심 요소들인데 한 6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잘 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사실 노동자 활동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데요. 회의를 조합활동의 엔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운영 원리들, 민주성, 민주집중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실천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회의가 잘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회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회의 준비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했을 때 회의는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안건을 잘 명확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건을 논의한 결과를 결정사항이라고 하죠. 그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결정했는지, 누가 그것을 하기로 했는지 매우 모호해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을 집행한 뒤에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지부 운영위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하는 지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부들이 있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것은 주 1회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회의가 잘 준비가 되고 잘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지부 운영위를 하고 계시다라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입니다. 보고는 지부장도 지부회의에서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간부들이 본인이 맡았던 임무와 역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자신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구두로 하는 보고보다는 문서로 잘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고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부가 지휘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잘 파악을 해야 지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고라는 것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학습입니다. 배우는 것. 가장 문제가 자신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라고 하죠. 간부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습은 간부들의 신념을 만들어가는 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습은 일어나는 현상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힘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나 때는 이랬어 라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시대에 따라가려면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학습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과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학습은 꼭 해야 한다. 투쟁하고 사업하다 보면 밀리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학습은 영영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학습은 혼자서 하면 잘 안 됩니다. 누구도.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실천,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은 무조건.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민주집중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참여를 했어야 되죠. 어찌됐건 결정이 됐으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투쟁은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학습,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하려면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그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과 실천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와 비판입니다.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마무리는 평가하는 것이죠. 이 평가와 비판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조직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집행과 마찬가지로 이 평가도 집행을 결정과 계획대로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는 객관적 상황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지에 대한 비난이 아닌 비판은 애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호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서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복제,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같은 간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업과 투쟁의 결과는 이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간부의 임무입니다. 자기가 평생 퇴직할 때까지 노동자 간부 안 하려면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후세대를 준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간부 양성은 조직의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부를 양성하면서 자신이 더 훌륭한 간부로 혁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려면 그 이상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훌륭한 간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합의 전략사업인 2030 청년사업이 바로 이 사업과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2030 청년사업을 모든 단위가 전략사업으로 삼고 쭉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올해 2021년은 2030 사업과 함께 우리 간부들이 꼭 해야 될 것, 바로 소모임 사업입니다. 소모임 사업은 그냥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간부를 발굴해내자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소모임 사업과 2030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꼭 지부에서 원래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그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우리 간부님들이 함께 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